안녕하세요. 박강사입니다. 찾기 참조 출제용 3번 문제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다소 난이도가 높은 편이니 집중해서 봐주시고요. 교재 가지고 계신 분들은 97페이지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 표 1의 직위와 표 2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사원별 급여를 계산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급여는 기본급에 특별수당을 더해서 작업을 하자 했어요. 두 번째 화살표 Vlookup과 H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골라서 사용을 하자 했는데요. 문제 보시면 지금 기본급 열에 들어있고 특별수당 열에 들어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열 방향으로 lookup, 참조를 하는 Vlookup 함수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본급용으로 한번, 특별수당용으로 한번, 자, Vlookup을 두 번 사용하는 형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시작은 Vlookup인데요. 자, Vlookup은 첫 번째 기준 들어가요. 자,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라 하면 내가 궁금한 거. 자, 이번 문제는 우리 기본급과 특별수당을 뽑아줘야 되는데 두 가지를 알려면 무조건 직위를 알아야만 하죠. 자, 이번 칸에서는 최영철의 직위인 사원이 도대체 기본급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준 자리에다가 사원을 찍어주시고요. 콤마. 자, 두 번째 인수 표범인데 제목은 잡지 않죠. 전체 범위를 잡아주시되 참조 계열에서는 범위가 나오면 F4 절대 참조 묶어주시자 그랬고, 콤마. 자, 세 번째는 내가 lookup 하는 거. 자, 잡아놓은 범위 안에 내가 lookup 하는 찾는 기본급이 몇 번째열이다. 하나, 두 번째 열에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2를 열 번호 자리에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이에요. 자, 사원부터 과장까지 범위 안에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first로 끝 처리를 해주시면 된다 했어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일단 뭘 구해요? 기본급을 구했습니다. 자, 우리는 똑같은 방식으로 Vlookup을 사용을 해주시는데 단 특별수당은 몇 번째열이다? 하나, 둘, 세 번째 열에 들어있다. 자, 반복하셔도 좋고, 자, 또 아니시면 컨트롤 CV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열 번호만 3으로 쇽 바꿔주시면 굳이 여러 번 작업하실 필요 없겠죠. 자, 급여 가볍게 계산이 되었고요. 자, 동그라미 2번 표 1의 직위, 부서와 표 2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사원별 직무수당을 계산하시오 그랬고, 첫 번째 화살표 직무수당은 급여, 방금 구해진 거죠. 자, 급여에 수당률을 곱해서 작업을 하자 그랬고요. 자, 두 번째 화살표, 자, 수당률은 아래 표에 들어있는데, 자, 앞에 있는 직위와 위에 들어있는 부서를 이용을 해서 구분을 좀 해라 그랬고요. 마지막 화살표예요. 인덱스하고 매치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어요. 자, 이번 문제는 어차피 급여야 뭐 이미 구해져 있는 값이고 수당률을 표시를 할 건데, 자, 수당률이 직위와 부서에 따라서 교차되는 값들이 다 달라요. 자, 게다가 직위는 사원부터 차장까지 동일하게 들어있는 반면에 부서는 경영전사는 있는데 지금 총무하고 홍보값이 없잖아요. 자, 이번엔 어쩔 수 없이 또 한번 배열상수를 사용을 해야 하는 형태의 문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는 수당률만 알면 직무수당을 구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인덱스를 가져다가 자, 일단은 수당률부터 표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덱스 맨 처음에 들어가는 게 범위죠. 유효 범위. 자, 우리는 지금 수당률을 표시를 할 거니까요. 자, 해당하는 범위만 딱 잡아주시는데 참조 함수이기 때문에 범위가 나오면 항상 절대 참조 묶어주시고요. 자, 행으로서 매치가 등장할 거고, 단 이때는 직위를 기준으로 사용을 하겠죠. 자, 두 번째 열로서도 매치가 사용이 될 텐데, 자, 이번에는 부서를 기준으로 사용을 해주게 되겠죠. 자, 쉬운 직위부터 해결을 하도록 할게요. 자, 직위에 해당하는 건 각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이번 칸에서 내가 행이 궁금한 직위는 앞에 들어있는 사원이 몇 번째 행인지가 궁금한 거죠. 콤마. 자, 다음 사원이 들어있는 범위 잡아주시되 역시나 참조 함수이기 때문에 절대 참조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마지막 옵션은요. 사원부터 과장까지 범위 안에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0으로 처리를 해주시게 되면 행번호로서의 매치는 해결이 되었고요. 자, 문제는 지금 부서에 해당하는 값인데요. 자, 부서는 경영과 전사는 있지만 총무와 홍보가 없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표 범위를 바로 사용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범위를 만들어서 작업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일단 기준이야 앞에 부서 가지고 있으니까 고민하실 게 없어요. 자, 하지만 비교할 수 있는 범위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배열 상수로서 만들어서 작업을 해줄 건데요. 자, 이왕이면 저희 경영부터 기타까지가 어때요? 행 방향으로 들어 있습니다. 자, 배열 상수 만들 때는 행 범위로 만들 건지 열 범위로 만들 건지 판단 잘 해주셔야 하잖아요. 자, 우리는 행 범위로 작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범위야, 배열이야 라는 뜻이 양쪽을 중괄호로 묶어주시는 거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괄호 안쪽에다가 값을 쭉 나열해 주시면 되는 건데요. 첫 번째 경영, 자, 두 번째 전산. 자, 그 다음은 기타니까 조금 애매하죠. 자, 예를 들어 뭐 총무를 쓰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홍보를 적었다고 칠게요. 자, 그럼 네 가지가 다 들어갔어요. 자, 정확하게 다 일치하죠? 자, 그러니 마지막은 0으로 끝 처리를 해주셨으면 됐겠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 이번에 네 번째 열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자, 네 번째 열이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마지막 홍보는 없어져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 열 값이 없으니까. 자, 그러면 마지막 네 번째 열이 없으니까 자, 우리 0은 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해당하는 홍보가 없잖아요.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0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골라야겠죠? 1을 할 건지 마이너스 1을 할 건지. 자, 1과 마이너스 1 구분하시는 게 어렵다면 범위로 판단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러분 경영이 1등이 돼야 돼요. 자, 경영, 전산, 총무 중에 경영이 1등이 돼야 돼요. 자, 기억이 1등이 돼야 돼요. 자, 그 말은 오름이란 얘기예요, 내림이란 얘기예요? 오름이란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이번 문제는 경영이 반드시 첫 번째 값으로 표기가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니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는 거죠. 자, 그래서 화면을 봐주시게 되면 자, 이럴 때는 뭐래요? 범위가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경영을 1등 만들어 주시고 마지막 옵션 자리에는 숫자 1을 적어 주시면 자연스럽게 경영은 1등, 전사는 2등, 총무는 3등. 자, 나머지 홍보는 사실상 총무 다음에 있었던 값이 홍보인데 자, 없어요. 자, 그럼 어떻게? 비슷한 값이라도 뽑아야 되겠죠? 자, 홍보에서 그나마 가까운 게 총무기 때문에 나는 세 번째 총무하고 가까워 라고 결과값이 표기가 되게 될 거예요. 자, 이대로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인덱스가 뭘 뽑아요? 수당률을 뽑아요. 자, 우리는 여기에 뭘 곱해주시는 게 맞아요? 자, 앞에 있는 급여를 곱해주시는 게 맞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앞에 있는 급여를 마저 곱해 마무리를 지어주시면 직무수당이 계산이 되었을 겁니다. 이어서 3번 보도록 할게요. 표 3에서 총점 점수가 가장 높은 사원의 이름을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했고요. 첫 번째 화살표 인덱스 매치 맥스 함수를 사용을 하자 했네요. 이 문제를 해결을 하시려면 함수 사용 순서를 좀 주의를 해서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참고하실 수 있도록 먼저 가이드를 해드리도록 할 건데요. 일단 우리가 최종적으로 표시해야 되는 건 총점이 가장 높은 사원이잖아요. 이름이에요. 인덱스 매치 맥스 중에서 이은정, 김태형과 같은 한글 데이터를 표시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인덱스밖에 없어요. 매치는 행 번호, 열 번호를 최종적으로 표시를 하고요. 맥스는 숫자 중에 제일 큰 숫자를 표시를 해요. 한글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일단은 인덱스가 유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를 가지고 시작을 해줄 거고 자, 인덱스 맨 처음에 뭐 들어가요? 범위가 들어가는데 그냥 쉽게 유효 범위라고 생각해 주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이름을 뽑고 싶으면 이름 범위만 잡으시면 되고 총점을 뽑고 싶으시면 총점 범위만 잡아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름을 표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름 범위를 잡아줄 건데, 자, 그러면 화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자, 이름 범위가 어때요? 자, 한열로 길쭉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누가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어요. 자, 하지만 열은 1열로 고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 왜? 이름만 잡았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 총점이 가장 높은 게 뭔지를 알아야 그 값의 행번호를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매치를 가져다가 총점이 제일 큰 걸 찾아줄 거고, 자, 그걸 어디? 자, 매치의 기준 자리에 담아주시면, 자, 그게 이 총점 범위 내에서 몇 번째 행이야 라고 매치가 행번호를 표시를 해주겠죠. 자, 그러면 그 값을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에 담아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맥스부터 매치, 인덱스까지 천천히 단계적으로 해결을 해주셔야 결과값이 예쁘게 나올 겁니다. 자, 그럼 수식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은 맥스부터 제일 큰 값이 뭔지를 알아야 행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자, 맥스를 이용을 해서요. 자, 총점 범위를 다 훑어잡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중에 제일 큰 값이 뭐야? 라고 알려주겠죠. 자, 우리는 354가 제일 크다라는 걸 알아냈고요. 자, 그 값이 몇 번째 행인지를 알아내야 되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행번호를 찾기 위해 맥스 값을 매치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 행번호가 궁금한 값 자리에 밀어 담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354가 몇 번째 행인지를 알려면 당연히 그 값이 들어있는 범위를 잡아줘야 맞겠죠. 컴마. 자, 마지막 옵션은요. 자, 354 우리 요 범위 똑같은 거 가져다가 맥스 구했어요. 정확하게 일치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0으로 끝 처리해 주시게 되면은 13번째 행에 있어 라고 결과 표시를 하네요. 자, 그러면 행번호를 찾았으니 마무리로 인덱스 안에 담아주시기만 하면 결과값 표기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이만큼을 인덱스 함수의 두 번째 행 번호 자리에 담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저희는 지금 이름을 표시를 할 거기 때문에 이름 범위를 블럭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컴마. 자, 그 다음 행 번호는 매치가 13번째 값이라고 열심히 표기를 했을 것이고, 컴마. 자, 마지막 열은요. 제가 잡은 범위가 1열짜리예요. 자, 두 번째, 세 번째 열이 아예 없습니다. 자, 고민하지 마시고 1로 처리를 해주시면 자, 결과가 표시가 될 텐데, 자, 당연히 마지막 열은 한 열밖에 없기 때문에 생략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겁니다. 이런 형태의 문제는 안쪽 함수부터 바깥쪽 함수로 좀 순차적으로 해결을 하셔야 문제풀이 하시기가 편안하실 거예요. 자, 4번도 같은 형태의 문항인데요. 표 3에서 근태 점수가 가장 낮은 사원의 이름을 다음 셀에 표시하시오 그랬고, 인덱스 매치 이번에는 민 함수를 줬어요. 자, 이번에도 다를 건 없습니다. 근태 점수가 가장 낮은 사원의 이름을 표시할 수 있는 건 일단 인덱스고요. 자, 우리는 가장 낮은 사원이 몇 번째 행인지만 알면 사실상 결과는 동일하게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요. 자, 이번에는 민으로 사용을 좀 해줄 거고요. 자, 근태가 가장 낮은 사원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근태 점수가 가장 낮은 게 뭔지부터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괄호 닫아주시면 민 함수가 제일 낮은 근태는 52야 라고 결과값을 표시를 해줬고요. 자, 우리는 이 52가 근태 범위 안에 몇 번째 행인지만 알아내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민 함수를요. 자, 매치 함수의 첫 번째 기준 행 번호가 궁금한 값 자리에 담아 주시고요. 자, 그 다음은 민에 해당하는 52는 근태 범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동일한 근태 범위를 한 번 더 담아 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옵션은요. 자, 50이 정확하게 일치하게 들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범위 내에 뽑은 건데 없으면 말이 안 되겠죠? 자, 0으로 끝 처리해 주시게 되면 자, 몇 번째 행에 있는지 결과를 표시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인덱스 함수 안에 두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 마무리만 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름 범위 다시 한번 유효 범위로 잡아주시고요. 자, 행번호 자리에 매치 담아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열 번호는 1로 적어 마무리하셔도 되는 것이고, 자, 또 아니시면 생략하셔도 결과는 동일하게 나왔을 겁니다. 둘 다 정답 처리되니까 편하게 작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어 동그라미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 5의 판매 단가, 제조일자, 보존기간 개월 및 표 4를 이용하여 다음 영역의 할인가를 계산하여 표시하시오 그랬고요. 첫 번째 화살표, 할인가는 판매가 곱하기 1 마이너스 할인율로 계산을 해줘 그랬고, 두 번째 화살표, 유효기간은 유통기한에서 기준일을 뺀 값을 30으로 나누어서 작업을 하자 그랬고요. 세 번째 화살표, 할인율은 유효기간과 표 4를 이용하여 계산할 것 했고, 네 번째 화살표, 유통기한은 제조일자에서 보존기간 개월이 지난 날짜로 계산을 하자 했어요. 마지막 화살표, 브이룩업, 이데이트, 커션 함수를 모두 다 사용을 하자 했는데요. 이번 문제도 풀이하시는 순서가 좀 중요합니다. 자, 유통기한을 알아야 저희는 지금 유효기간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유통기한부터 구해보도록 할게요. 유통기한은 제조일자로부터 보존기간 개월이 지난 날짜로 계산하자 했기 때문에 이데이트를 적용하기에 아주 적절합니다. 시작은 이데이트를 가지고 작업을 해줄 거고요. 이데이트 인수 2개 들어가죠. 시작 날짜와 경과계 월수. 저희는 각각의 인수 자리에 제조일자로부터 보존기간 개월이 경과한 날짜라고 인수 담아주시면 되겠죠. 자, 괄호 닫아주시면 여기까지가 유통기한이 되게 되는 거고요. 구해진 유통기한에서 위에 있는 기준일의 차이값을 30으로 나눈 값이 사실상 우리 브이룩업 함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유효기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열심히 작업하신 유통기한을요, 자, 빼주도록 할게요. 자, 위에 들어있는 기준이라고. 단 조심하실 건 기준일에 해당하는 건 자, 모든 칸의 공통이에요. 자, 바뀌면 안 되는 값. 자, 절대 참조 주의 꼭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나온 값을요, 문제 보시면 30으로 나눈 몫으로서 유효기간 계산을 하겠다 했습니다. 자, 우리 나머지 말고 몫을 구할 때 사용하는 게 누구였다? 쿼션이었다. 자, 쿼션 함수의 첫 번째 인수 자리에 담아주시고, 자, 컴마, 작은 수 자리에 숫자 30을 담아주시면, 자, 일단 이게 뭐다? 유효 기간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유효 기간이 드디어 구해졌으니까요. 자, 이걸 기준 삼아다가 할인율만 가지고 오시면 뭐 그 다음에 판매가에 곱해주시는 건 어려울 일이 아니겠죠. 자, 그래서 이만큼이요. 자, 브이룩업 함수의 첫 번째 기준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기준 끝났고, 자, 두 번째는 기준이 들어있는 범위부터 끝까지 블럭 잡아주시는 건데, 저희 클릭 드래그 당길 거예요. 참조 계열이니까 절대 참조 묶어주시고요. 컴마. 자, 내가 룩업, 찾는 할인율은 잡아놓은 범위 안에 몇 번째 열이다? 하나, 두 번째 열이 들어있다. 그래서 숫자 2를 직접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판단하시기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준에 해당하는 걸 따로 빼서 한번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브이룩업 사용하시기 전에 미리 판단해 보시는 것도 좋겠죠. 자, 저희도 임의로 잠깐 확인을 좀 해보자면, 자, 임의 값으로서 쿼션만 따로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값이 어때요? 자, 1, 8, 16, 30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있지도 않은 2도 있고 5도 있고 11도 있고 되게 다채롭잖아요. 그죠? 자, 이럴 땐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으로 계산을 해버리시면 당연히 결과가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요, 자, 비슷한 근사값이라도 뽑아줘에 해당하는 추로로 끝 처리를 해주셨어야 자, 유사한 값을 뽑아서 결과 계산을 했을 거고요. 자, 지금까지 구해진 게 할인율이에요. 자,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고 있습니다. 자, 할인율 열심히 구했으니까 자, 마무리 할게요. 자, 앞에 있는 판매가 찍어주시고, 자, 곱하기 괄호 있으니까 관리 잘 해주시고, 1 마이너스 열심히 작업한 브이룩업 이만큼이 할인율이 되게 되는 거예요. 자, 엔터 쳐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할인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출제 유형 보셔서 아시겠지만 사용되는 함수 개체수 자체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안쪽부터 바깥쪽 함수로 덧대면서 풀어나간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실수가 없으실 거예요. 화면 참고하셔서 문제 마무리 꼭 지어주시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